자, 이번 강의의 주제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수화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 그럼 정말 진짜 수화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이 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수화식의 나눗셈의 원리를 너무 깊게 설명하면은 정말 진짜 수학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맞게끔 실전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한번 학문에 정진하시면서 이 나눗셈 원리를 깊이 한번 파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방법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리를 강조하는 나이기에 그래도 그냥 설명할 수 없다. 자, 잠깐 보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A라는 수는 어떠한 두 수의 곱과 다른 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1이라는 수를 상상해 봐요. 만약에 5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자는 정수. 정수 중에서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11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뭐 얼마든지 이것도 절대 틀린 상황은 아니죠. 맞는 상황입니다. 요 제약 조건 때문에 내가 궁금한 사항, 요 사항을 배제해야겠죠. 요 제약 조건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리고 요 나눈 수보단 작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거니까 지금 얘는 배제합시다.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11은 5 곱하기 1 더하기 6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 틀린 시간입니다. 근데 얘도 배제합시다. 왜? 얘보다 큰 수니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정수,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에 다른 자연수의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경우만 목과 나머지라 하자. 이런 경우만 그러면 상상하세요. 어떠한 수를 어떠한 자연수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왜? 그걸 몫이라 했으니까 나머지가 되기 위하여는 요 조건일 때만 된다 했으니까 이런 것은 배제하고 그럼 나머지는 얘보다 작은 수로 표현될 때만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얘도 몫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자고 정의했으니까. 뭔가 이 정의가 수학에서 유일하고 존재하고 그럼 이게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눗셈에서의 목과 나머지의 정의인데 이제 이 목과 나머지를 빨리 찾는 방법은 좀 이따 이제 추가 설명해서 할게요. 일단 목과 나머지라는 말의 정의는 곱셈에서 하는 거지 나눗셈까지 굳이 들고 들어오는 것은 원래는 아닙니다. 목과 나머지는 그냥 곱셈에서 원래 정의가 되는 건데 이 목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 이 나눗셈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식은 좀 이따 소개할게요. 너희가 다 아는 거야 그거 이거 뭐 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갖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다 아는 거야. 그래도 이제 원리를 얘기해야지 선생님이. 나눗셈이 이건 방식일 뿐이고요. 원래는 이러한 정의 때문에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 방식이 필요한 거지 원래 이 곱셈에서 목과 나머지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자, 뭐 일단은 상황은 이렇게 잘 이해해 놓고 이 상황, 정의, 이 상황을 이해해 놓고 반드시 어떨 때만 나눈 수보다 작은 0 이상의 자연수, 0을 포함한 자연수, 0이어도 된다는 얘기지. 0을 포함시키는 나머지의 자연수까지는 인정, 얘보다 작은 그 놈의 형태로 표현이 됐다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하자. 여기까지 끝. 이런 건 하지 말자. 맞지만 하지 말자. 왜? 그냥 수학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두 번째, 식에서도 뭔가 목과 나머지를 정의할 수 있나 봐요.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눴을 때는 용어 안 쓸게요. 자꾸 입에 배 갖고 선생님이.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후, 그놈보다 낮은 차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등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때, 얘로 나눈 몫을
요 놈을 읽어주고 그때의 나머지를 요 놈을 읽어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죠. 요 놈을 요 놈으로 요 놈과 다른 놈의 곱으로 표현한 후 다른 놈의 곱으로 표현한 후 뭐 있겠죠. 이거 좀 이따 찾다면 찾을 수 있는데 요거보다 차수가 낮은 놈 지금은 상수가 되겠죠. 상수 R이라고 할까요? 레버리지 R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요 놈을 몫이라고 요 놈을 나머지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얘가 2차식으로 나눴으면 얘는 뭐 몫이 상수가 되고 나머지도 상수가 나머지는 최대 1차식이 될 수 있겠죠. 항상 얘보단 차수가 낮은 차수. 얘보단 크거나 같은 차수가 되지 않는 상황을 딱 정해 놓으면은 이 식도 유일해지고 그 유일한 식에서의 이 곱한 수를 얘를 나머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딱 정한 겁니다. 얘도 얘와 무수히 많은 식의 곱과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니까. 근데 얘보다 차수를 낮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 식이 유일한가 봐요. 그때 이 유일한 그 곱한 식을 얘보다 차수가 낮은 놈을 의 합을 나머지라고 했는데 이 식도 유일하고 존재하나 봐요. 이때 우리는 이 식을 얘로 나눈 몫을 얘, 나머지 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몫과 나머지를 찾는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수에서의 나눗셈처럼 얘도 이제 얘로 나눈 나눗셈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 자, 상황만 기억하세요. 일단 상황만. 지금은 나눈 몫이라는 거 그리고 나눈 나머지라는 상황은 있지만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얘기한 건 없어요. 다 곱셈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조립제법이라는 상황. 무엇인지 한번 읽어놔 볼게요. 식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이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처럼 여기 1차식이라면 몫과 나머지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몫과 나머지를 쉽게 찾는 방식이 있대요. 좀 궁금하죠?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지? 그 방식을 조립제법이라 하는데 그 방식이 뭔지를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선생님이 연역적인 어떤 공부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에서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나눈다는 상황에서의 몫과 나머지가 뭔지를 정의를 먼저 했고요. 식에서도 곱셈 상황을 만들어서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몫과 나머지를 한다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몫과 나머지를 찾는 과정은 다 곱셈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찾는 방식을 좀 빨리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눗셈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눗셈 방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조립제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우는 테마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테마, 지금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처음에 수에서의 나눗셈이라는 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눗셈 방식, 몫과 나머지를 빨리 찾는 방식, 그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11을 5와 2의 곱에 1 더한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 11을 5와 1의 곱에 6을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1을 5와 3의 곱에 4를 뺀다라고 하는 식. 어떤 식이든 간에 이건 다 맞는 식인데 우리는 몫이라는 상황과 나머지라는 상황은 반드시 이렇게 제약 조건을 줬죠. 얘보다 작은 놈들 중에 0 이상의 수를 나머지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몫은 그러면 딱 유일하게 하나로 잡힙니다. 이게 딱 하나로 잡혀야 되니까 얘도 하나로 잡히고 이 식은 유일할 수밖에 없고 존재해요. 따라서 이 상황을 몫과 나머지를 빨리 찾는 방법은 곱셈이 아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방식이 너희가 아는 방식입니다. 11 이러한 기호를 써서 나누는 수를 5라고 이렇게 놓고 얘보다 넘지 않는 최대인 수를 만들기 위하여 배수를 찾아요. 그게 바로 5, 1, 5, 5, 20 해갖고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인 수는 10까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11은 5 곱하기 2를 만들고 얘를 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나머지 자녀분이 1이 나오겠죠. 즉 얘를 넘기면 얘에서 얘 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빼면
이제 1이 나오는데 요 놈이 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식. 어떠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에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인 수를 잡아서 곱한 수를 적고 두 개를 빼는 상황을 만들어서 1을 한다면 이게 바로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얘는 뭐냐? 곱한 수니까 몫이 되겠죠. 따라서 이 방식이 바로 나눗셈의 원리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너희는 나누기 할 때 요 놈을 넘지 않는 최대의 수를 만들어서 뺐을 때 얘가 반드시 0 이상의 그리고 나눈 수보단 작은 그 상황을 만드시면 그러면 몫이 딱 하나로 정해지고 몫과 나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에서의 나눗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빨리 찾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아주 쉬운 상황이야. 뭐 이런 거 있어. 그래, 똑같은 11.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3 곱하기 3 더하기 이게 바로 올바른 몫과 나머지를 찾는 식이었죠. 11은 뭐 3 곱하기 4 한 다음에 빼기 1 이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상황보다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만들지가 않죠. 그럼 그런 것을 몫과 나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정의를 얘보다 작은 수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렇게 딱 정해놨다고. 따라서 얘를 찾는 방법 3으로 나눴을 때 최대인 수 3, 3은 9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얘에서 얘 빼는 식이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뺀다라는 법칙을 만들어서 적게 되면은 결국 요게 나머지고 요게 몫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눗셈 방식을 아이고 뭐 17이 있어. 2로 나누고 싶어. 몫이 얼마지? 2, 8에 16, 1 남네. 얘가 몫,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 거죠. 그럼 17은 결국 2 곱하기 8 한후 1을 더하는 상황이 이게 검산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나눗셈의 원리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나눗셈이라는 방식을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너희들 다 아는 방식이야. 그냥 원리를 헤집어 봤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식의 나눗셈도 소개할게요. 이제 식의 나눗셈은 처음 보는 방식일 거죠. 식의 나눗셈은 처음 보는 방식일 건데 이 수에 대한 나눗셈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도 이제 이 방식을 따라서 설명하려고 수에 대한 나눗셈을 생뚱맞게 보여준 거죠. 솔직히 수에 대한 나눗셈은 다 아는 거예요. 원리는 잘 몰랐을지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죠. 자, 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다항식, 아까 예를 들었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갖고 할까요? 요 놈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얘보다 작은 차수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생각해서 R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상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상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찾으면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데 얘는 차수가 얘보다 낮다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딱 정해지고 그럼 이 식도 하나로 딱 정해질 텐데요. 그것을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것은 2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 돼야만이 2차를 만들냐면은 여기 1차식이 돼야 돼. 1차식. 이제 아니 그 나눗셈의 방식 같은 건 몰랐으니까 찾는 거죠. 그냥 무식하게. 그래서 x라고 일단 놔야 돼요. 그래서 요 차수를 맞춰야 돼요. d는 모르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찾고 이거 찾아야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x 플러스 2하고 얘를 곱해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제 요놈과 요놈 곱하는 것도 있겠죠. 요놈도 더하는 게 있겠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 요 x제곱 플러스 2x가 이제 넘어가요. 아까 이 최고차항을 맞춘 거기에 주목하세요. 네, 여기다 바로 설명할게. 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x 플러스 2로 나눈다 하고 있죠. 나눈 몫을 얘라 했으니까 그럼 나누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요 x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요 놈하고 똑같은 걸 없애려고 이렇게. 요 x제곱 맞춰야 되니까 이게.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최고차항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x를 적어요. 이 최고차항을 맞춰주려고. 완전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는 식이 여기 있잖아요. 곱해요. 그래서 이걸 넘겨요. 넘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넘긴다는 얘기는
뺐다는 얘기죠.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죠.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뺀다는 방식을 취합시다. 그러면 뺀다면 마사 x 빼기 3 나와요. 실제로 이거 빼면 마사 x 빼기 3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K를 뭐로 정해야 돼요? 마사로 정해야 돼요. 왜? 이거 맞춰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 같아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이식과 이식은 같아야 되니까 이걸 찾는 과정에서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K라는 이 수를 얘를 맞춰야 돼요. 마사를 맞춰야 돼요. 마사 X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즉 이 X 플러스 2에 곱해야 되는 이 K가요. 마사예요, 마사. 마사 X 마 8뿔 12 이런 형태로 맞춰야 돼요. 아니 다시 마사 X 마사 X 마 8 아니 이거 플러스 12가 아니지 R이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R 이렇게. 내가 내 글씨도 몰라.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맞추기 위하여 마사를 곱하는 상황. 그래서 얘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 상황. 이게 바로 요 상황이에요. 이것도 넘겨요. 이거. 마사 x 마 3을 넘기면 뿔 4x 뿔 8로 바뀌죠. 이게 이제 R.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얘 빼는 과정이죠. 넘긴다는 게 빼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게 뿔뿔을 바뀌면서 사라지면서 5만 남죠. 결국 R은 5다. R은 5다.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바로 K는 마사였고 여기 앞에 있는 아까 요거 K가 마사였으니까 이 최초의 상은 요게 마사죠. 요게 마사. 그럼 X 빼기 4. 이게 바로 몫인 거죠. 요게 바로 나머진 거고요. 그죠? 그럼 지금 내가 뭐 했습니까? 여기서 나눗셈 방식이 나와요.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야. 이 빼기는 쓰지도 않아. 너희들 뺀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갖고 여기하고 여기를 처리할 때 빼서 처리한다는 게 거의 공식 같은 거야. 수에서도 11, 뭐 3으로 나눴을 때 3, 3, 5, 9에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 빼서 내려온다는 것을 빼기를 옆에다 안 쓰죠. 굳이. 다 암묵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식으로 나눌 때에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x라고 쓴 거야. 그래서 전개해요. 그래서 두 개를 빼요. 넘긴다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요거 있죠. 요것을 뭐 또 맞춰준 거야. 맞춰야 되니까.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맞추는 게 빼기 4가 필요한 거죠. 왜? 요놈과 얘 곱해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빼기 4.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죠. 맞춰줘야 되니까. 요거하고. 그래서 전개 두 개 또 빼는 것은 이거 넘긴 거니까. 그럼 R이 나오죠. 이렇게. 결국 뭐냐? 차수를 계속 맞춰져 가면서 내려가는 방식을 택해서 얘보다 작은 수나 또는 식까지 표현했다면 그놈이 나머지, 요놈이 목, 얘는 나누어지는 식, 얘는 나누는 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고 이 식은 유일하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은. 이게 바로 식과 식의 나눗셈의 원리다. 식과 식의 나눗셈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를 수의 나눗셈과 거의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여기다 적고요. 얘를 여기다 적어서 최고차항의 차수를 하나씩 맞춰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x제곱 맞춰서 빼면 사라지고 이것도 최고차항 맞춰서 사라지고 그러면 두 개 다 빼는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R이 이 나머지가 얘보다 차수가 낮게 형성되면서 이 R이 딱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이런 게 나눗셈의 원리입니다. 이 나눗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방식대로 너희는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의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의 원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라도 선생님이 충실하게 설명했으니까 직접 이제 나눗셈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개념 딱 문제로도 한번 내가 훈련시킬게요. 요게 바로 식에 대한 나눗셈을 직접 나눗셈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럼 목과 나머지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테마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립제법이라는 상황을 내가 이제 설명하는 게 마지막 설명이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식을 1차식 x 플러스 2 요거 최고차항이 1인 거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한번 방식을 먼저 보여주고 그 방식이 왜 그런지도 옆에다가 설명할게요. 방식을 한번 보여줄게. 요 최고창 있죠? 요 최고창의 개수를 적고요. 그 다음 개수도 적고요. 마지막 상수항도 적어요. 그래서 상수항부터 차례차례로 그 차수 낮은 것부터 거꾸로 이렇게 개수를 적어 나갑니다. 만약에 이 1창의 개수가 없으면 이 1창이 없으면 0으로 처리하고 0이라고 놓고 들어가세요. 그냥 빈 공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마3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0으로 꼭 처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방식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보다 방식을 먼저 보여주는 건데 얘를 0으로 하는 x값을 정해요. 이렇게. 자,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그냥 내려옵니다. 얘하고 곱해요. 여기다 적습니다. 두 개 더합니다. 얘하고 곱해요. 두 개 더합니다. 얘가 나머지고요. 얘가 상수항 1차식. 얘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상수항 1차식인데 이게 바로 상수항 1차식의 개수 1x. 쓰나마나 이게 목. 자, 이런 방식이 조립제법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왜 그런지 보세요. 여기 x 빼기 4가 목 나오고요. 여기 나머지가 얘가 나왔죠. 그죠? 이 방식이 왜 그런지를 증명하고 설명해주고 엄밀한 증명 아니니까 설명해주고 그리고 훈련 한번 딱 하고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에다가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식도 직접 나눗셈 하면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연구한 방식이므로 너희들도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남들 조립제법에서 써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고 있으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1x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a3를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b1x 플러스 b2로 하고 나머지 r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최고창이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반드시 저거겠죠. 1차식밖에 안 되겠죠. 얘가 2차식이니까 얘는 이제 얘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이 몫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을 이 방법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선생님이 자 일단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같아야 되니까 b1x의 제곱 뭐 세로로 적을까요? 세로로 b2 마이너스 b1 알파 가로 열고 닫고 x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b2 알파 이렇게 좀 세로로 적어봤어요. 자 얘는 a1x 제곱 a2x a3 이렇게 세로로 적어봤습니다.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a1은 b1이 돼야 되고 그리고 a2는 b2 빼기 b1 알파가 돼야 되고 그리고 a3는 r 마이너스 b2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항을 하면 요거 이항하면 b2는 a2 플러스 b1 알파가 돼야 되고요. r은 이것도 이항하면 a3 플러스 b2 알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b1은 a1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b1, b2를 구하면 몫을 찾은 거고요. r을 구하면 나머지를 찾는 건데 보세요. 방식을 이 개수를 그대로 적어요. 좀 전처럼. 개수를 그대로 적고요. 어떤 방식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요 x 빼기 알파를 0으로 하는 x값 알파를 여기다 적어요. 자, 그럼 봐봐. 그냥 내려오면 이게 a1이잖아요. 그냥 내려오면 방식이야. 이제 지금부터 암기야. 그냥 내려오면 왜? 받아들여 그냥 내려오면 a1이잖아. 그 a1을 b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a1과 b1이 같으니까. 요 놈을 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야. 그냥 내려오면 그 a1이 b1이야.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해. 여기 알파 b1 이렇게. 그러면서 얘 두 개를 더해. 요 두 개 더해. 그러면 그게 b2야.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b2야. 거기다가 얘하고 얘 또 곱해. 알파 b2. 여기다 적어. 두 개 더해. 그럼 그게 바로 r이야. 이러한 방식이 항상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야? 누군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 찾아봐.
그래서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식은 반드시 어떠한 다항식을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목과 나머지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게 바로 조립제법이야. 좀 더 확장하면 이 개수가 존재할 때, 뭐 2다, 3이나 1고 존재할 때도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인수정리 파트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개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설명했던 거. 나머지 정리 파트 보면 알겠다. 일단 선생님은 조립제법 상황만 정확히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지금 보세요. 아까 얘 그대로 썼어. 1, 마이너스 2, 3 그대로 마삼 그대로 썼고요. 얘를 0으로 한 x값 마이너스 2 썼고 그대로 내려와. 이게 이 B1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하고 얘 곱해서 두 개 더해. 그러면 요 놈이 B2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하고 얘 곱해서 두 개 더해. 이놈이 나머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방식을 기억해야지. 아, 조립제법 써라. 그러면 얘 그냥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얘가 목, 얘가 나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개수를 차례대로 차수에 맞게끔 적어 나가면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뭔가 답을 빨리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개수가 1인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빨리 찾는 방법이 이렇게 조립제법도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면 오늘 배우는 테마에서 첫 번째 수에 대한 나눗셈, 거기에 대한 원리, 그게 유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머지가 나눈 수보다는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몫은 유일하게 잡히고 따라서 그 식은 유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꾸는 식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수학에서. 두 번째, 식에서의 나눗셈, 식에서의 나눗셈. 식에서의 나눗셈도 식과 식의 나눗셈도 목과 나머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얘보다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얘가 2차식으로 나누면 얘는 최대 1차식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렇죠. 아무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정할 때 이 나머지를 얘보다 차수를 낮은 상황으로 딱 정한다면 얘도 유일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유일한 식을 목, 얘를 나머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또 이런 아까 요게 여기에서 이거 적기 전에 직접 나누는 상황도 보여줬죠. 직접 나누는 상황이 결국 이 곱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찾는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죠. 최고차항을 계속 맞춰서 빼는 상황을 만들면 얘와 얘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 식을 좀 더 빨리 간단히 한 게 조립제법이었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나누는 식이 1차식이 아닌 2차식 이상일 때에는 조립제법을 쓰지 말고 직접 나누는 게 좋을 때가 많겠죠. 그죠? 이제 그런 설명을 지금 한번 최대한 예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끔 원리를 한번 해짚어 봤습니다. 자, 개념딱 문제로 요 개념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개념딱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개념딱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고 안심을 하자는 얘기죠. 그죠? 얘로 나눴을 때 대한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원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4x 플러스 b, 나머지는 뭐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리대로 하는 거죠. 왜?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고 뭐 그때의 몫은 딱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이걸 전개해서 b하고 r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목과 나머지 찾는 원리입니다. 정의고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방식도 연습했으니까 방식은 그 목과 나머지를 찾는 방식도 연구했으니까 방식을 한번 보여줍니다. 보세요. 아주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최고창을 맞추라고 했죠. 4x,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두 개 빼서 내려온다고 했죠.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자, 마이너스 6. 최고창 또 맞춰줘야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두 개 빼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 차수가 낮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음수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는 이 나머지가 음수여도 돼요. 얘보다 차수만 낮으면 나머지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몫은 4x 빼기 6이라고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11이라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이제 11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얘를 만약에 이제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1차식이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상수항, 최고차항, 아니 1차항, 최고차항 만들어 놓고 이것을 0으로 하는 x값 마이너스 1.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제 조립제법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얘가 나머지, 얘가 몫이다. 맞죠? 4x 빼기 6. 얘가 2차식, 얘 1차식. 4x 빼기 6. 이렇게 나왔죠. 그죠? 나머지 11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직접 한번 나눗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립제법도 해봤죠.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접 나눠라 했는데 이것도 원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8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뭐냐? x 플러스 b라고 나야겠죠. 얘 최고차항은 1이니까 순발력 있게 여기 a라고 놓지 마시고 1이라고 딱 놓고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낮은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1차식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니까 cx 플러스 d라고 놓을까요? rx 아무튼 뭐 cx 플러스 d라고 놓을까요? x에 대한 어떤 식. 그래서 이걸 막 전개해서 비교하면 돼요. 상수항끼리 비교하고 1차항끼리 비교하고 2차항끼리 비교하고 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죠. 얘보다 차수를 낮게 만들었을 때 얘는 유일하다. 그 유일한 얘 곱하는 식이 몫. 얘가 나머지다. 이게 원리였죠. 근데 이제 방식으로 한다. 방식으로 직접 나눈다. 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직접 나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빼서 내려온다. 8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여기서 여기 빼서 내려오는 거니까 자 최고차항 맞춘다. 8 그럼 8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빼서 내려온다. 18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로 나눈 몫은 얘가 되고요. 나머지는 얘가 됩니다. 얘보다 차수가 낮은 거 딱 유일하게 결정되죠. 얘가 바로 x 플러스 8이고요. 얘가 바로 나머지 18x 빼기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2차식으로 나눈 것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얘는 조립제법을 기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요 놈이 아주 교묘한 놈인 게 x 빼기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인 상황이거든. x 빼기 1의 제곱. 그죠? x 빼기 1의 제곱인 상황에서는 교묘하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오버야. 일단 원리에 충실해. 이제 그런 다양한 유형들은 그때그때 그 원리에 맞춰서 응용을 하자고. 지금은 조립제법의 가장 기본 원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빼기 1을 제곱으로 할 때는 뭔가 좀 숨은 의도가 아주 독특한 상황은 그때 공부하세요. 왜? 그 원리도 1차식일 때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이 원리니까. 그 특이한 경우를 여기에 편입시켜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내용은 내용답게 원리에 충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힘을 기르시고 다양한 유형들은 연습하면서 교훈도 챙기시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모든 유형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은 이 개념보다 오히려 또 유형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변해지니까 선생님이 이 개념 강의를 찍는 그 순수함에 그 때가 묻어요. 항상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 근간에는 아주 단순한 기본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양한 유형은 웬만한 선생님 안 할 겁니다. 개념 강의는 개념 강의일 뿐입니다. 꼼꼼히 그 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만 가능한 것만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직접 나눗셈을 썼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 딱 문제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딱 그거죠. 직접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일 때만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셔야. 그죠? 2차식일 때는 직접 나눗셈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좋다. 그 외적인 독특한 경우는 따로 또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은 너희가 이 수화식의 나눗셈과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이 방식은 결국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원리를 그래도 성의 있게 설명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냥 넘깁니다. 왜? 그래도 답은 나오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공부할 때 처음에는 그 방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방식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을 100%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하는 신용이면 해야죠. 그 사람들 시간 많이 걸렸을 건데. 그러면서 교훈도 챙기는 게 그게 조금이라도 내 정신 구조, 수학 구조를, 수학 체질을 개선하는 밑바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개념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앞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절대 이제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식이든 원리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 목과 나머지를 구해왔던 겁니다. 이 방식대로. 조립제법도 기억하시고요. 자, 정리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테마로 또 만납시다. 자, 이상.